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종의 리더십과 통치 전략을 통해 개원성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장렬을 수석재상으로 임명해서 군사, 정치, 경제 방면에 걸쳐서 광범위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개원 중기에 번영의 기틀을 확실히 공고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종은 문치의 통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문예를 총괄하는 기구를 창설합니다. 당시 문인들은 개별적으로 활발한 문예 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전체 역량을 직결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에 현종은 여정소원을 창설하고 장렬을 수서사로 임명해서 서적을 편찬하고 도서를 정리하며 황제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체부 장관이나 문예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렬은 수석재상의 신분으로 여정소원의 원장이 되어 당시 우수한 문인들과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소원에 소속된 문인들에게 학사의 명칭과 대우를 해주기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기를 주는데 비슷한 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원 13년 현종은 동도 낙양의 집선전에서 재상 관료들과 여정소원의 학사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베풀고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자리에서 현종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연회를 베푸는 것이 집선전인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신선을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허황된 신선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과 같은 현신을 더 중요시한다. 따라서 오늘 이후로 궁정의 명칭을 집선전에서 집현전으로 개명하도록 하겠다. 이후로 현종의 지시로 인해 여정소원은 집현전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학자들을 모아놓고 집현전이라고 부른 것도 아마 여기에서 착안한 것 같습니다. 현종은 30대부터 개원성세를 위한 창업에 매진하였고 이제 10년여의 각고의 노력 끝에 개원성세의 번영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장렬은 집현전의 영수로서 이러한 풍성한 업적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성군의 영리를 사해와 후대에 영원히 기념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고대의 성군과 같이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무제가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행할 때 사마천의 부친인 사마담이 태사령으로 있으면서 봉선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분하게 여겨 자살한 바 있습니다. 개원 12년 11월에 장렬은 문무백관들로 하여금 청원 활동을 벌이게 합니다. 당 회열을 보면 신하들이 영위 매어 배광하고 지덕 가어 사해라. 황제의 영모와 위풍은 이전의 배광들보다 강하고 황제의 대은 대덕은 천하에 널리 퍼져 있다. 황제께서 봉선하기에 충분한 덕망과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현종은 봉선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장렬과 원고녀가 세 차례에 걸쳐 상소를 하면서 천의와 민심에 순응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어서 수많은 문사와 유생들이 시와 불을 지어 바쳐서 민심을 대변하는 청원활동을 합니다. 현종은 민심이 모아졌다고 생각하자 마지못하는 듯이 개원 13년 11월에 봉선의식을 행한다는 조령을 발표합니다. 봉선의 조령이 발표되었지만 실제 봉선을 행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 문제인데 다행히 현종 치세 이후에 국가의 고가는 넉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의뢰 문제인데 무축청과 고종 때에 이미 봉선의식을 행한 바 있어 당시의 의뢰를 참고하면 될 듯합니다. 그러나 당시는 여황제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변절된 의식이었고 장소도 태산이 아닌 숭산이어서 정통성이 없습니다. 장렬은 이에 집현전 학사들을 동원해서 1년여에 걸쳐 고증과 검토를 거치고 나서 겨우 의뢰를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문제입니다. 출행 중에 자객이나 습격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료들과 장수들이 수도 장안을 비운 사이에 돌궐과 거란과 같은 소수민족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자 병부상서는 돌궐에 사신을 보내 봉선의식에 참여하게 하고 화친을 맺게 하면 감히 부안의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과연 돌궐은 화친을 청구하면서 봉선의식에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이에 다른 소수민족의 수장들도 앞다투어 봉선이식에 참여하기를 희망합니다. 개원 13년 11월에 봉선이식이 시작되어 우선 낙양에서 태산까지 행차해야 합니다. 이에 현종은 문무백관과 황친, 국친, 유생문사, 사의추장, 주변국의 왕과 왕자들을 대동하고 낙양에서 출발합니다. 뒤에는 물자를 공급하는 대열이 수백 리 이어지고 채색깃발의 대열과 악대 연주가 뒤따르면서 매우 성대합니다. 20여일의 행로를 거쳐서 드디어 11월 초에 태산 기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수행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 태산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원이 올라가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황제와 종친, 문무백관들과 예관들만 수행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수종자들은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장렬은 당일 산 정상에 올라가 텐트를 치고 수경하고 다음날 오전에 봉선이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정상에 도착해 보니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세차게 비가 쏟아집니다. 현종이 천지신에게 제사하는데 비가 오게 되면 체면을 구기게 되니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과연 맑게 기었을까요? 예, 하늘이 현종의 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아침 해가 비치는 가운데 제단에 올라 심옥에 불을 붙이자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니 산 기슭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일행들이 환호성 소리와 함께 만세 삼창이 천지를 진동합니다. 이제 수많은 군마가 다시 태산에서 내려와 토지신에게 행하는 선예의식을 마치자 봉선대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달여에 걸쳐 봉선이식을 치르기까지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고 물적, 재정적인 수요가 생겨납니다. 문제는 봉선이식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대규모의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개원 17년 음력 8월 5일에 현종의 생일이 되자 경축 행사가 벌어집니다. 현종은 흥경궁에서 무무백관을 초청해서 대규모의 연회를 베풀고 경축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주연에서 여러 차례 순배가 돌고 흠뻑 취하게 되자 장렬은 신을 대표해서 44살이 되는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기념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생일을 태영절이라고 부르고 국경일로 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자가 신격화되고 권위주의로 빠지면 인민은 고생하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종이 거절할 법한데 이번에는 한 번의 사양도 없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후로 8월 5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3일을 쉬게 되고 천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종은 개원 중기 문치무공의 전략 가운데 문치 방면에서 문화의 융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렬로 하여금 여정소원을 개창해서 문화의 창달을 위한 기구를 조직합니다. 현종은 자신의 업적과 성세를 만방에 알리고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태산에 올라 봉선대전을 거행하였지만 후유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극에 달하면 쇠하기 마련입니다. 창업보다는 수성이 더 어렵습니다. 현종은 집권 초기 요순과 약속했던 14요설의 항목을 이제 간과하기 시작합니다. 현종의 리더십과 통치 전략에 어떤 변화와 반발이 생겨나게 될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